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오니 참 이벤트가 많죠. 어제는 연준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요. 간밤에는 영란은행이 영국의 금리를 5%로 동결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향후 몇 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오늘은 또 한 번의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기억나시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키워드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에 또 한 번의 시장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 돌아오는 이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B컷에 환호를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까요? 일단 어제 마감가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으로 2,58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0.8%의 상승으로 740선 목전까지 올라와 줬는데 어제 반도체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었죠. 삼성전자가 2% 하락,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1% 급락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2% 상승을 해줬다는 건 그래도 시장은 체감하는 그 흐름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의 흐름 오늘 예의주시에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BOJ 통화정책 이후에 그 흐름 보셔야 되겠고,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1조 원 넘게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었고 그 안에는 반도체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물량 크게 나왔었고요. 그래도 기관은 지속적으로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이었네요. 어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4% 가까이 올랐는데 밸류업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현대차는 제너럴모터스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부품주까지 그리고 자율주행주까지 온기가 제대로 퍼졌던 어제였었고요. KT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차가 이 KT의 최대 주주라고 하고요. 고려아연, 영풍은 연일 뜨겁습니다. 이 오너일가의 지분 경쟁, 주가 상승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려아연 6% 상승 보여줬고요. 영풍, 영풍 정밀 두 종목은 모두 다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전력기기주들이 정말 좋았는데요. 최근에 반도체와 커플링된 흐름을 보여줬었죠. 반도체가 안가니 전력기기도 좀 강하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고 이 펀딩을 하겠다,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였는데요. 무려 한화로 40조라는 돈을 모아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AI 고점론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40조가량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어제 일제히 다 좋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인데요.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재룡 전기는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쳤네요. 그리고 어제 원전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코로 날아갔습니다.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원전 세일즈, 과연 손에 무엇을 들고 올 것인가가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인데 일단은 변수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은 우리 거다라고 지금 체코에 좀 강하게 항의를 했고 체코도 검토하겠다 그랬었죠. 딴지를 좀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제 체코로 떠났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 그 탄력도는 그렇게 크지는 못했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요. 근데 어제는 하락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3%, 우리기술,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크게는 7%까지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애플 전문가죠. 대만의 ETF증권의 권밍치가 고객들에게 보내던 그 메시지에서 아이폰 16의 수요가 15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5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첫 주말에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이번 16은 그만큼은 안 될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투자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줄을 잇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문제죠. 내년부터 서비스가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소식. 한국이 1차 출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발목 잡을 이슈가 있었던 아이폰 관련주인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급락 나왔고요. ITM 반도체가 7%까지 뚝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NH투자증권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리포트를 실었거든요.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체크포인트 좀 살펴볼게요. 아직 더운데 반도체는 겨울이다. 참 반도체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발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여냈던 우리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어제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이 있었던 거고요. HBM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앞으로 HBM 가격이 내려갈 거고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 디램의 수요 부진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PC와 그리고 핸드폰의 수요가 뚝 떨어질 거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거고 반도체 업황은 겨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만 목표 주가 하향을 한 건 아니고요. 대만의 윈본드 그리고 대만의 나냐테크 쪽으로도 비중 축소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였었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비관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BM은 선 주문하고 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는 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HBM 물량 완판된 바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부러진 투심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3분기 실적이 될까요?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오는 26일에 현지 시간으로 있고요. 그리고 10월 초에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도 비관론, 낙관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추정치는 내려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0조에서 11조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조까지 조금은 내려간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을 거다. 엔비디아는 일단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최대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6년 만에 최대 매출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인텔을 처음으로 제치고 실적 3위에 등극할 거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리 옮겨서 반도체 어떻게 돌파구 마련해 봐야 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시장의 주인공, 최근의 시장의 주인공은 바이오인 듯합니다. 바이오 없음 서러워 살겠나? 진짜 그런 거 같아요. 포트 지금이라도 바이오 올라타 봐야 될지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일단 비컷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이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이 통과가 됐죠. 물론 상원이라는 문턱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찬성표가 306표 그리고 반대가 81표로 정말 압도적인 찬성으로 문턱을 넘었었기 때문에 상원의 통과는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상원의 통과는 좀 괜찮게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써냈습니다. 다만 KB증권에서는 또 보수적인 관점도 풀어줬는데요. 2032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줬었고요. 어제 알테오젠 35만 원 터치가 됐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있는 건데요. 9월 23일자로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가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알테오젠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인지 진단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세 가지 종목에 있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지금 얀센과 협력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있죠. 내년에 LCB84라는 그 후보 물질 임상 3상, 일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듯 보이고요.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독 개발 옵션을 얀센이 행사하게 될 거고 리가켄바이오가
현금으로 2,600억 원가량을 수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던 리포트가 있었고요. 어제 HK 이노엔도 목표 주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의 상향이었죠. 태고프라잔, 위산 역류성 그 식도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탭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임상 3상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되는데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미국 FDA의 신약 허가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후에 2026년에 미국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는 SK팜테코 때문에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SK팜테코가 이 상장사는 아닙니다. SK가 지분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요. 80% 이상, 86%가량을 갖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SK팜테코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고 SK는 조금 더 올려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주 진짜 없으면 서러워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너무 잘 가는 바이오, 지금이라도 좀 살펴봐야 될지 오늘 반도체부터 바이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